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은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을 빠르게 선택하는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지금 오른쪽 액자 프레임에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변경한 결과물입니다.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실무 작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는 자격증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빠르게 이미지를 선택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액자 프레임의 이미지는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변경한 결과입니다. 먼저 도구 아래쪽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술 지팡이 도구라고도 하는 자동 선택 도구는 윤곽선을 추적하지 않고 클릭한 색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택한 색상 범위 오차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픽셀의 색상 범위 호영치는 위쪽 옵션 창에서 0에서부터 255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값이 클수록 좀 더 넓은 범위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치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경을 선택을 하나, 안쪽의 컬러 부분을 선택하나 이미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적당한 색상 범위 내의 오차에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허용치는 기본 값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32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 32 오차 범위에서 지금 아래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을 추가할 경우 옵션 창에 두 번째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커서에 플러스 모양이 보입니다. 이때 선택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 범위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 범위를 이번에는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5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안쪽까지 좀 더 넓게 선택이 되어버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바깥 영역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허용 범위가 커지니까 이렇게 다른 쪽 범위에 있는 색상들도 선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접 부분을 클릭하셔서 인접 영역만 선택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으로 설정했지만 그래도 아래쪽 부분이 좀 더 선택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선택 버튼 추가 선택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도 선택 범위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다 보면은 자동 선택 도구로도 충분하게 선택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역도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자동 선택 도구로만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위쪽에 우리가 했었던 이런 올가미 도구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을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영역을 올가미 도구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요. 추가를 하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역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올가미 도구가 쓰기가 불편하면은 다각형 올가미로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클릭을 해서 범위를 쿡쿡쿡쿡 눌러서 기존에 있는 선택 범위에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범위는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선택 도구는 특정한 오차 범위에서의 색상 선택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배경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반대 영역 선택에 들어가셔서 반전을 하게 되면은 반전 영역에 있는 범위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계열에 있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반대쪽 영역을 선택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바깥 부분은 삭제를 할 경우에 레이어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키를 누르게 되면은 원본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따로 레이어를 독립시켜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한 결과물을 보면은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뾰족한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요. 여기에 전경색, 검정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칠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단축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정색에 있는 이 레이어를 1번 레이어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투명했을 때보다는 좀 더 선택한 영역의 결과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뾰족한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편집하고자 할 경우에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 레이어에 있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자동 선택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레이어에 있는 왼쪽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독립시키기 전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배경 레이어에 가서 다시 왼쪽 눈을 켜고요. 위쪽에 독립된 레이어는 눈을 잠깐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동 선택 도구로 와서 위쪽에 보시면 가장자리 다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결정 내리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다듬을 수 있는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바로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한 것보다는 좀 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다듬기를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가장자리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듬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자리 다듬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보기 모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지에 따라서 흰 배경,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잘 확인이 가능한 보기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검정색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가 아주 거칠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칠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의 흰색 부분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장자리 감지나 조정, 출력을 통해서 이 가장자리를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가장자리 감지 부분은 반경. 이 가장자리의 반지름 값을 좀 더 크게 설정을 해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값을 너무 크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형태가 투명하게 돼버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이미지를 깔끔하게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가장자리 감지 기능을 이용해서 반지름 값을 올려줘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할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에서 5 정도의 값 정도로 작게 설정을 해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러나 값을 주면은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럽고 약간 불투명하게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반경값은 그대로 두고요. 가장자리 조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가장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선택을 했는데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배경 부분의 컬러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가장자리 부분을 왼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쪽으로 이미지를,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가장자리, 백그라운드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영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쪽으로 이동할 건지 영역을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가장자리 부드러운 정도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여기에서 매끄러운 정도를 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값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형태가 이렇게 디테일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끄러움 정도도 값을 적당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력은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찌꺼기 컬러,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에 있는 컬러와 다른 어떤 색상 정보 부분을 깨끗하게 언저리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색상 정화 부분을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정화를 시킬 건지 이렇게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는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적당한 값으로 해서 만약에 찌꺼기 부분, 언저리 부분이 남아있다 그럴 때는 색상 정화 부분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자리 값이 너무 많이 이동이 돼서요. 이렇게만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동을 하고요. 이 값도 살짝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자리를 한 10%만 이동을 하고요. 안쪽으로요. 매끄러운 정도도 한 3 정도만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경 4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자리 다듬기로 결과물을 다시 추출한 겁니다. 위쪽으로 올리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자리 다듬기를 한 거고요. 자, 이게 자동 선택 도구로 간단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추출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장자리 부분을 좀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좀 매끈하게 선택 영역을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가장자리 다듬기에 들어가서 살짝 가장자리 다듬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는 블러쉬를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바깥쪽으로 확장되고 이미지에서 정의된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키보드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할 때마다 단계별로 블러쉬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러쉬 크기를 작게 할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대괄호를 클릭할 때마다 단계별로 블러쉬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에 적당하게 맞는 사이즈, 블러쉬 크기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도 이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가장자리 부분을 다듬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장자리 다듬기로 들어가면은 가장자리 다듬기의 패널에 보면 왼쪽에 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반경 다듬기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배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2차적인 다듬기를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미지를 이용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푸른색 계열로 보여지고 있는 이 이미지 일부분을 선택을 할 때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크기에 적당한 블러쉬 크기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두 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서로 다른 이미지의 컬러를 두 번의 클릭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약간씩 톤이 다른 푸른색 계열의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유사한 컬러의 범위에 있는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여기서는 작아도 동일 계열의 컬러들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도 간단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동 선택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자동보다는 빠른 선택 도구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합성을 할 때에도 아주 짧은 시간에 합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이미지의 색상 범위를 기준으로 간단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